안녕하세요. 장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손해보험 설계사 시험 합격을 위한 공통 단락 중에서 32번, 33번 문제가 나오는 보험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련된 단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제 나오는 단락이고 도로교통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재밌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자, 보험 범죄와 보험 사기에 대해서 먼저 봐볼게요. 자, 2016년 9월 30일에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시행되어 있는데 거기서 보험 사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험자 다른 표현으로 보험회사라고 했습니다.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 사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기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연성사기와 경성사기. 연성사기는 이미 사고가 났어요. 우연히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과잉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자, 교통사고가 났는데 나는 통원치료만 해도 돼. 그런데 입원 치료하고 그걸로 인해서 보험금을 과잉 청구하는 거, 이런 거 연성사기에 해당합니다. 경성사기는 사고가 안 났어요. 하지만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다. 이런 사기를 경성사기라고 할 겁니다. 경성의 기억, 고의의 기억 해가지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성, 고의 이렇게 붙여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는 사기치다가 적발이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어떻게 처벌받느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자성어처럼 외웁니다. 우리 18번 할 때 한번 짚어드렸어요. 자, 45벌 처벌받아요. 사기치다 걸리면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거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 사기치다가 걸리면 45벌 처벌받지만 사기 행위를 하려고 했어요. 하다가 성공하지 못했어요. 미수범 처벌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 세 번 가중처벌도 합니다. 죄에 대한 정한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특별히 사기 이득액이 많은 경우에도 가중처벌이 됩니다. 사기 이득액이 5억에서 50억 사이일 때는 6인지 무인지 구분하지 않아도 돼요. 무조건 숫자로 기억합니다. 3년 이상 살아야 됩니다. 사기 이득액이 50억 이상일 때에는 무조건 살아요. 몇 년? 5년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사기치다가 걸렸는데 이렇게 많이 해먹었어요. 그런데 얘는 형만 집행이 되는 게 아니라 벌금형으로도 병과된다. 가중처벌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50억 이상일 때는 몇 년? 5년. 5억에서 50억 사이일 때는 3년 벌금으로 병과한다. 사기 이득액만큼 벌금으로도 때릴 수 있다.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 범죄가 많아지면 사회적인 피해는 모방 범죄가 증가하고 윤리의식 및 생명 존중 가치관이 파괴됩니다. 요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2번 보시게요. 손해율의 악화로 선량한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료 인상 등의 결과로 사회적인 비용이 증가한다.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범죄 근절을 위한 법령으로는 크게 두 가지, 저희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두 가지 법령이 있어요. 자, 보험 범죄에 대한 정의나 사기치다 걸리면 어떻게 처벌받는지 요거에 대해서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거하고 별개로 보험 범죄 근절을 위한 법령 중에서 첫 번째,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해서, 나이롱 환자를 없애기 위해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자배법에서는 교통사고가 나면 병원에 환자가 입원을 했을 때 외출 외박을 쉽게 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출 외박이 잦다라는 거는 몸이 많이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볼게요.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외출 외박 기록을 병원에서는 3년간 관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환자의 정보지만 외출해박 기록을 보여달라라고 했을 때는 아무 때나 병원은 그 열람 청구권에 대해서 병원에서는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외출해박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소속의 공무원이 어, 병원에서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입원 환자의 외출 외박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거를 검사하러 왔을 때 그거에도 응해야 된다라는 게 자배법의 기술이 돼 있습니다. 입원 환자가 더 이상 치료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환자가 퇴원한다고 하기 전에는 병원에는 쫓아낼 명목이 없었으나 자배법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퇴원 지시를 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가서 치료하세요라고 지시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위반했을 때에는 병의원에다 의료기관에다만 과태료 300만 원 부과한다. 환자에다는 부과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법령 두 번째 법령은 정비업체 사기 방지를 위한 자동차 관리법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면 정비업체 공업사에다 차를 맡겼을 때 사전 견적서하고 사후 내역서를 법에서 교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는 정비업체는 정비 의뢰자의 동의 없이 임의 수리를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마찬가지 재생용품 사용했을 때도 반드시 알려야 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정비업체에 과태료 100만 원 부과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배법에서 나일론 환자 근절을 위한 것, 자동차 관리법에서 정비업체 임의 수리를 막기 위한 것, 얘는요. 가중처벌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아까 가중처벌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 있었어요?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에 있었습니다. 요것도 기억하시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음주사고 볼게요. 음주로 인해서 내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랬을 때는 위험운전 치사상죄 처벌을 받는데요. 내가 음주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랬을 때는 무조건 3년 이상 징역입니다. 유기, 무기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저희 시험에서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3년 기억하시고요. 다치기만 했어요. 음주로 내가 상대방을 다치게 만들었을 때에는 최고만 기억합니다.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거다. 자, 도로교통법에서 음주 사고를 냈어요. 그랬을 때에는 자, 볼게요. 0.2 이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 되거나 측정 거부를 했어요. 그랬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0.03에서 0.08 사고는 나진 않았어요. 이랬을 때는 벌점 100점의 면허 정지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면허 취소 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0.08에서 0.08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을 불응했을 때는 면허 취소. 얘는 행정적인 처벌입니다. 요 세 가지는 행정적인 처벌 기억하시고요. 면허가 취소됐기 때문에 1년 이상 지나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걸렸어요. 당연히 면허 취소됩니다. 그래서 면허 취소되면 면허를 다시 따야 되죠. 2년간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다. 2회 2년 요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강화된 병령에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도 우리 한번 했었습니다. 자,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의사하고 상관없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도록 처리 특례를 받는 겁니다. 내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교통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상대방 피해자의 의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공소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모든 사고에 대해서 공소 제기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사망사고, 사람이 죽은 사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이 다쳤어요. 6주 이상의 큰 사고를 냈을 때, 혹은 내가 사고가 나서 뺑소니를 했어요. 그 다음에 12대 중과실 사고를 냈어요. 간혹 시험 문제에 15대 중과실 사고, 10대 중과실 사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10대냐, 12대냐, 15대냐 요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과실 사고라는 게 중요해요. 중과실 사고 제일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주행할 때 몇 킬로 이상 초과했을 때 20km 이상 초과되어서 사고가 나면 중과실 사고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앞지르기 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을 때 등등 많습니다. 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강화된 법령에서는 도로교통법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법까지 반영돼 있다라는 거 상식 수준에서도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자, 난폭 운전하다가 내가
처벌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에는 난 5벌 처벌 받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입니다. 5천 아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난폭운전 하다가 구속 수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면허 취소입니다. 불구속 수사가 될 때는 면허 정지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일반 도로에서는 뒷좌석까지 전좌석 안전띠 매야 됩니다. 자전거 음주단속 한다 안 한다? 음주단속 해서 처벌합니다. 경사로길에 경사로길에 차를 주차하거나 정차할 때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의무를 해야 됩니다. 핸들을 틀어놓으면 핸들이 락이 걸리죠. 그래서 차가 움직이지 않게 되거나 혹은 핸들에 락 기능이 없을 경우에는 바퀴 밑에다가 괴인막 대놔야 됩니다. 그래서 미끌리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를 해놔야 된다라는 거고요. 75세 고령 운전자인 경우에는 적성 검사 주기가 몇 년? 3년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 정차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있죠? 시장동 같은 도로. 거기서는 무조건 차가 우선이다, 보행자가 우선이다, 보행자가 우선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회전교차로 시외곽으로 나가면 요즘 회전교차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회전교차로 진입할 때에는 무조건 돌고 있는 자, 회전교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진입하는 차는 반드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해가지고 통과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통행하려고 할 때 반드시 차는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우리 우회전 바로 했을 때, 비보 우회전 할 때, 보행자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멀리서 횡단보도 건너려고 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일시정지해야 된다라는 거 TV에 뉴스 같은 데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32번에서 33번 단락 손해보험, 보험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련된 거 지금까지 풀어드렸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쉽게 맞출 수 있는 단락입니다. 그 대신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익숙하도록 문제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쌤이었어요. 감사합니다.